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시는 셀룰라이트, 이 지긋지긋한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은 출산, 수유 등을 위해서 선천적으로 허벅지와 둔부, 아랫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체 비만에 더하기 셀룰라이트까지 더해지면 정말 많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라이트는 오렌지 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오렌지 껍질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렌지 껍질 또는 매트리스 모양처럼 보이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해부학적, 형태학적, 구조학적 이상, 이 전체적인 상태를 총칭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셀룰라이트가 집중되는 부위는 여성의 하체, 허벅지 뒤쪽, 바깥쪽, 엉덩이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팔의 윗부분, 상부, 그리고 윗복부, 무릎의 안쪽 다양한 부분에 셀룰라이트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셀룰라이트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부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셀룰라이트는 단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그리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그리고 주위 조직 모든 부분에 서로 연결돼서 생기는 구조학적, 대사학적, 그리고 미세 순환의 문제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셀룰라이트는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모양의 이상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점차 이런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 또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셀룰라이트는 우리 몸에 순환의 문제, 림프 순환의 문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반영하는 질환으로 봐야 한다 하는 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기고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 이상, 그리고 림프 순환의 이상으로 혈액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점차 피하 지방층과 그 주위 조직으로 새어나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새어나온 물질들로 인해서 그 부위가 단단하게 점점 부어오르면서 국소적인 부종이 발생해서 이 국소 부종과 함께 주위 조직에 구조 이상, 대사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부종이 발생하고 새어나온 물질들이 영향을 미쳐서 해당 피하 지방층 부분이 점점 딱딱해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딱딱하고 압력이 올라가고 붓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흘러나오고 반복하다 보니 점점 딱딱한 결절이 생기면서 주위 조직이 단단하게 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셀룰라이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길까요? 바로 남성과 여성의 피하 지방층의 구조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셀룰라이트를 매트리스 모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흔히 여성들의 피하 지방층은 피하 지방층 안에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막이 일자로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딱딱해지면서 주위 조직을 누르고 양 옆에서 밀려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피부 겉에까지 밀려나와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성의 피하 지방층은 이렇게 피하 지방층 사이의 막이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물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서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커지거나 딱딱해진다고 해서 저희 피하 지방 위에 있는 피부까지 밀고 올라오지는 잘 않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이런 셀룰라이트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셀룰라이트, 과연 나는 잘생기는 사람일까요? 이 셀룰라이트가 더 잘 호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백인에게서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피하 지방층의 구조 문제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면역 결핍이 있거나 또는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잘 생기고요. 최근에 이런 셀룰라이트는 우리의 장내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 하고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그래서 장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셀룰라이트가 더 많이 호발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호르몬 문제인데요. 평소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피임약 등을 복용하는 등 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거나 하는 분들은 셀룰라이트가 조금 더 호발하고 좀 더 잘 생기고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체형인데요. 즉 척추뼈, 골반, 그리고 다리 쪽의 뼈의 배열이 똑바르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경우는 해당 부위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발의 문제를 가진 경우에도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즉 발이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 있거나 이런 발과 관련된 자세나 걸음걸이가 좋지 않은 경우는 역시 우리 몸 전체에 배열과 순환에 영향을 미쳐서 셀룰라이트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최근에 스키니 이런 바지 유행 많이 했죠. 너무 꼭 끼는 타이즈라든지 스키니 바지를 입는 경우는 이 해당 부위에 미세 순환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을 덜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역시 셀룰라이트는 좋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는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 공급이 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도 셀룰라이트를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각 타입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류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경성 셀룰라이트, 연성 셀룰라이트, 혼합형 셀룰라이트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분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방형 셀룰라이트, 다른 하나는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 우리가 평소에 이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분류법만 우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 과다형, 지방형 셀룰라이트는 말 그대로 지방 세포가 커지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여성 같은 경우에 매트리스 같은 피하 지방층의 막에 의해서 지방 세포가 커지면 주위를 누르면서 위쪽으로까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많을까요?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전에 조금 더 어린 친구들에게서는 이런 지방형 셀룰라이트가 더 많겠죠. 두 번째는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런 셀룰라이트인데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단맛, 짠맛 중독인 경우, 생리불순이거나 이런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하 지방층의 미세 순환은 떨어지고 산소 공급은 잘 되지 않고 잘 부어 있다가 부종이 빠지지도 않으면서 점차 붓고 단단해져서 생기는 이런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셀룰라이트죠. 그런데 많은 여성이 대부분 지방형 셀룰라이트,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레이드, 등급을 나누는데요. 셀룰라이트의 등급은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 0, 1, 2, 3단계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단계는 말 그대로 특별히 보이는 셀룰라이트가 없는 경우고요. 1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는 특별히 피부가 부드러워 보이는데 우리 핀치 테스트라고 그러죠. 허벅지 등에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를 위아래를 잡아서 약간 비틀듯이 잡았을 때는 오렌지 껍질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그레이드 1입니다. 그레이드 2는 딱 일어나서 힘을 주고 무게가 실릴 때 굳이 이렇게 비틀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레이드 3, 즉 3단계는 2단계 더하기,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 많이 꺼지거나 많이 볼록 튀어나오는 저희가 노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결절 덩어리들이 있는 경우에 그레이드 3라고 합니다.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의 분류, 단계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걸까? 병원 외래에, 특히 저희 병원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내원하지만 최근에는 저는 배가 나온 것을 줄이고 싶어요, 팔뚝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같은 지방이나 사이즈 감소에 대한 고민에다가 나는 짧은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었을 때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고 싶어요. 즉 어떤 부종이나 이런 셀룰라이트 고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꼭 이런 셀룰라이트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께 식사 얘기를 적어 오시게 하고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야식을 즐기시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지, 스트레칭이나 어떤 다른 레저 활동을 하시는지를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세요. 나는 체중을 줄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없애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음식이나 이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셀룰라이트와 아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셀룰라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단맛 중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특히 단순 당은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우린 너무 많은 당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몸에 과잉으로 들어온 당은 몸속에서 피하 지방층과 그 주위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 조직 등에 달라붙어서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 이런 조직 등을 변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조직이 변성되기 때문에 주위 조직이 딱딱해지고 이는 부종 섬유형 셀룰라이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쁜 습관도 역시 우리의 식이 습관인데요. 여성들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생리 전이거나 이럴 때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죠? 특히 짠 음식도 많이 드십니다. 이런 밀가루와 짠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은 더 많이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속에 많이 들어온 나트륨은 수분을 더 많이 잡게 되고 특히 하체에 이런 수분이 저류가 되면서 이 부종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주위 조직을 압박을 하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셀룰라이트를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 좋지 않은 습관은 바로 우리의 이런 자세인데요. 저도 이렇게 좀 다시 똑바로 앉을게요.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이제는 컴퓨터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평소에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셀룰라이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는 피하 지방층과 그 주위 조직의 미세 순환의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와 구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체형과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앞뒤로 연결이 되는 다른 부위와의 신호 전달 그리고 혈액순환, 림프순환도 다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 허벅지 옆, 뒤, 무릎 주변, 그리고 팔뚝, 이제는 상복부까지도 셀룰라이트가 더 많이 심해지는 겁니다. 넷째, 바로 호르몬 문제인데요. 사실 여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주기에 맞춰서 호르몬 변화가 하는 것을 내 의지로 막을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호르몬 주기의 패턴에 따라서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단맛 중독, 짠맛 중독, 밀가루 음식을 선호하는 이런 식습관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좋지 않은 식이 습관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장의 문제인데요. 셀룰라이트를 얘기하는데 왜 장을 얘기하는지 바로 장 누수 증후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은 유산균과 같은 좋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식습관, 스트레스, 다양한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의 독소로 인해서 장의 환경이 깨져버리면 장의 벽이 튼튼해지지 않으면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독소가 우리 몸 안으로 곳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염증 물질 때문에 피하 지방층에는 이런 대사 이상과 셀룰라이트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킬 수 있는 또는 셀룰라이트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인을 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셀룰라이트를 예방할 수 있을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식이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바르지 않은 여러 가지 체형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 그리고 가벼운 운동 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세 번째, 장 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셀룰라이트 개선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께 우선은 식이습관을 확인을 하고 운동 패턴과 평소 활동량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환경을 확인해서 유산균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이습관, 활동 패턴, 장 환경을 개선해서 셀룰라이트를 좀 완화하거나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심하게 생겨버린 이런 셀룰라이트가 해결하기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셀룰라이트에 대한 치료,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셀룰라이트의 정의,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생겨나고 악화되는 과정, 남자와 여자의 해부학적인, 구조학적인 차이에 의한 셀룰라이트 발생 차이,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호발하는 원인,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하는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 생겨버린 셀룰라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좀 전부터 제 옆에는 바로 이런 장비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외 충격파,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집중형 포커스 충격파를 옆에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장비로 어떻게 미세순환을 해결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을 좋게 해주고 이미 단단해져 버린 셀룰라이트를 부드럽게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사진과 함께 차근차근 또 한 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셀룰라이트 치료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셀룰라이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원 원장이었습니다.